자,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의 그 ABC, 그 포뮬라가 뭐냐, 이거를 그 방정식을 하나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방정식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 기본 원칙이 뭐냐. 자, 투자를 자기가 살라고 하는 그 자기 집을 사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주에서 말하는 거는 오너 오큐파이드. 그러니까 주인이 입주하는 거, 자기가 자기 집을 사는 거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투자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라고 하거든요. 그 뭡니까? 자기가 집에 한 채가 있고 또 두 번째 집을 산다든지 뭐 아무튼 그 자기가 안 살 집인데 그 세를 줘서 렌트를 내놓고 뭐 그걸로 이제 융자금을 금을 갚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합법적인 게 뭡니까? 그 자기 돈 플러스 남의 돈, 그 융자 얻은 돈. 그 융자할 때 은행에서 그냥 해줘요. 감정 평가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얼마가 나가는데 얼마를 빌리니까 거기에 내가 몇 퍼센트 너 계획금 냈지. 그러니까 몇 퍼센트는 은행에서 줄게. 그리고 이자율은 너 이렇게 합의해. 이렇게 돼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저 부동산 투자의 ABC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자기 집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을 낼 때는 내가 이거 여기 말로는 렌탈 일드라고 하죠. 근데 렌트를 하는 건 뭐냐면 렌트 세 받아먹는 거.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살 때 그 돈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는데 잠깐만 그 30만 불을 주고 사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세가 300불이 나온다 일주당. 그러니까 일주당 주면은 300불이면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금 계속 뚫고 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300불이라고 하면은 1달러로 여기 이제 1년이면 52주니까 이게 지금 15,000불, 6,000불이라고 올라요. 그러면 15,600분에 30만 불 곱하기 100 그러면 몇 퍼센트? 하나 5%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자가 내가 대출 받은 게 한 게 3%다 그러면 2%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거겠죠. 그러나 단 이익 전부 다 이익은 아니고 거기 뭐 집 수리비도 있고 그런 거 빼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집 상가과 또 들어갈 때 돈과 또 세 나오는 비용 이거를 따질 때 그 율을 따질 때 그 퍼센티지가 렌트 일드. 그러니까 그 투자 효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두 번째 여기 적어놓은 건 뭡니까? 캐피탈 그로스.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30만 불 주고 샀는데 40만 불 됐다 1년 만에. 그러면 10만 불 돈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번 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집값 부동산 투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한 거고 또 나중에 배당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뭡니까? 집을 보유하실 때 기간이 있을 텐데 하여튼 집을 살 때 그 가격하고 보유한 동안에 그 여러 가지 뭐 수리비나 이런 들어간 비용하고 다한거 가격 플러스한 거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그 가격에서 빼면은 그 차익이 자기가 이익 나는 거죠. 그래서 캐피탈 그로스고 밑에 이거 세 번째 항목이 그 재비용 뭡니까? 재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그거 비용이죠. 뭐 여러 가지 집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수리 비용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 않겠어요?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리버지 하는데 리버지가 뭐겠어요? 리버지라는 거 여기 보면
첫 세 글자가 레버. 이 잣대라는 거 잣대. 예? 이 여기에 있으면 이거 뭐 저 돌멩이를 여기 한다면은 손을 두는 거 보담도 여기다 대가지고 지렛대 올리면 해서 들어 올리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동산 할 때 리버지라는 건 뭡니까? 뜻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지분, 자기가 지분하고 은행에서 받은 그 은행 대출 신용 이런 거가 리버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내가 투자 부동산을 사가지고 집을 샀는데 아까 말한 대로 30만 불이 돼서 40만 불이 됐는데 10만 불은 내 거야 올랐으니까. 그런데 30만 불을 주고 샀을 때 당시에 내가 실제 들어간 거는 내가 20% 30만 불 20%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6만 불이다. 6만 불은 내 돈 냈어. 현금 전체를 냈고 나머지는 26만 불은 24만 불은 은행 돈 빌렸어. 그럼 은행 돈 그동안에 비용이 뭐 이자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돈이 6만 불이 있음으로 해서 은행에서 26만 불을 보태서 30만 불짜리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1년 보유했으니까 하는 동안에 또 운 좋게 10만 불이 올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이 이걸 내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의 그 투자의 정도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그러면 하나 제가 재밌는 얘기를 가져왔어요. 호주에서 하나 그 예를 들을게요. 합법적으로 집을 100채를 갖고 있어요. 뭐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100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채를 갖고 있냐? 이 사람은 40대 후반자고요. 30대 후반에 은퇴를 했답니다. 자기 정규 작업을 끊고 이게 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작을 했고 지금은 40대 후반인데 100채 했는데 렌트 그러니까 세 수입만 1년에 호주 달러가 25만 불. 25만 불이면 기다려보세요. 얼마인가? 25만 불이면 얼마인가? 자, 계산기 뚫으면은 25만 불. 뽕뽕뽕 곱하기 환율을 위해서 한뭐 얼마를 볼까요? 그 900을 볼까요? 아니면 1000을 볼까요? 모르겠네. 지금 만약에 1000으로 보면은 1000으로 보면은 2억 5천 아닙니까? 2억 5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런 거지? 2억 단 10백 천만 10만 100만 천만 원 2억 5천 달러 원이죠. 그러니까 연 2억 5천이면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좀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하드워킹, 그러니까 일을 뭐 포크리프트 운전도 하고 슈퍼마켓에서 뭘 올리는 거 이런 거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시대말로 월라벨, 월라벨. 제가 월라벨이라는 그 영상도 만들었어요. 월라벨이 깨지겠죠. 반복되는 삶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바꿔보기 원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속세 말로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거를 어떤 멘토한테 그 교육을 받았답니다. 뭐 세미나로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식이 뭐냐? 직접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곳에다가 집을 찾아. 왜냐면 소주 같으면 그 주요 도시가 있죠. 주가 한 5개, 6개니까 브리즈벤, 퀸즐랜드주의 브리즈벤, 빅토리아주의 멜번시, 그다음에 뉴사우스웨일주의 시드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 이렇게 캐피탈 시티라고 보통 하죠. 이런데 자기는 만약에 시드니 산다 하더라도 이 넓은 지역에 그 돈 들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투자금이 덜 들어가면서 렌트가 많이 나오는 거. 아까 그 투자 ABC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무 먼 데를 피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렌트 들어간 사람이 뭐 같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역세권이라고 가지고 출퇴근이 편리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철도 안 들어가고 뭐 교통도 불편하면 렌트 소를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딸리는 대도시에 산다. 그러니까 렌트가 모자라가지고 뭐 그런데 렌트가 떨어지려면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그렇게 된 사람하고 차이가 안 된 사람 차이가 그거를 실제로 그런 인베스트먼트 포뮬라를 실천을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을 안 하고 아이 그러기까지 뭐 해 뭐 두 사람이 부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이 사람 얘기를 한번 계속 보면은 어떻게 투자하냐 그러면 자 여기 이 사람 얘기가 유닛 다시 말해서 다세대 주택보다는 주택을 산다. 이거 한국하고 반대 얘기죠. 아 지난번에 저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호주에서는 대다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반대죠. 근데 호주는 여기는 주택이 집값 집값이 딸리는데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임자들이 오면서 계속 그 수요와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 90%는 단독주택에 투자하고 여기 좀 5%는 타운하우스는 뭐냐면 시세말로 한국에서 뭐 불옥형 다세대 단독주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그 저 따닥딱 붙는 집 말고 서구의 그 영화 볼 때 보면 딱 드라이브웨이가 딱 있고 양쪽에 집이 딱 설계돼서 들어가는 집 그런 그 한국도 그런 거 불옥형 다세대 주택 지금 그 개발해서 지금 분양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타운하우스, 응? 빌라하고는 틀리고 타운하우스에 뭐 밑에 다 지하 주차장도 갖고 있고 다 주차 문제도 없고 다 그 인프라가 다 갖춰있는 데서 그런 걸 사가지고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 5%는 저층 아파트, 뭐 유닛 빌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90%는 단독주택이다 이게요. 그다음에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로부터는 떨어진다. 이게 한국과 똑같은 틀린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뭐가 여기서 문제가 있냐면은 저 단독주택을 선언하냐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은 어느 동네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를 그 큰 단지가 들어오면은 그 조용하던 그 서브가 막 교통체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자, 또 하나 호주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또 하나 호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는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다. 근데 첫 번째 집은 내가 19살 때 벌써 샀어. 이게 2009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정 배경이 보니까 그 가정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 가족 일원으로서 그 가정 농장을 도와주더라도 그 취직한 거 마냥 1년에 한 3만 5천 불을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축적해가지고 씨앗 또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나오는데 그 26채 호주 달러로 9.5 밀리언이니까 뭡니까 이게 뭐 그만 저 호주 돈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쉽게 생각해서 천 원이라고 할 때 밀리언이면 10억 아니면 10억 어디 10억인가 10억 밀리언은 10억인가 근데 9.5니까 뭐 90억 95억이지 그러니까 100억 26자 그렇게 된 거죠. 100억 하면 큰 돈처럼 보이는데 9.5 밀리언이니까 잘 감이 안 잡혔죠. 근데 쉽게 말해서 밀리언이면 거기다가 공 1000개 환율이 천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1밀리언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밀리언 집에 산다 그러면은 20억이나 마찬가지예요. 3밀리언이면 30억이고. 그러니까 말하면은 2.5밀리언이면 25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가 뭐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싼 곳 있죠. 40억 뭐 50억 받는데 싼 아파트는 6억, 7억, 뭐 10억 이하도 있지만은 보통 뭐 반포 아파트 이런 데는 막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파트 여기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 한 채만 가지고도 2.5밀리언이라고 하면은 20억이나 마찬가지예요. 20억. 예를 들어서 환율에 따라 틀리지만 근데 이 사람은 26채라 이거 이제 각각 싼 집 플러스 뭐 해서 합해가지고 합계가 완전 9.5밀리언이라고 하는데 그 이 사람도 아까 첫 번째 예를 들다시피 호주의 주요 4대 캐피탈 도시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델레이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죠. 브리스벤에 7채. 이건 퍼스라고 했는데 퍼스예요, 퍼스. 퍼스에 3채. 나머지는 뭐 시드니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26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6채가 자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투자 부동산이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세를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일드, 렌탈 일드라고 일드도 설명 제가 들었다시피 그 적은 돈 주고 팔아서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효율이 나오는 거죠. 투자 효율이 렌탈 일드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좀 딱 그 컴퓨터 머리로 딱 계산했을 때 나는 이런 리스크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지식하게 또 하는 사람이 있는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어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여기 그 구체적인 예가 나왔어요. 아, 자기는 융자가 5.5밀리언이고 자기 집은 4밀리언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딱 캐피탈 그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융자를 주고 사놨는데 이게 몇 년 갖고 있으면 어디서 돈을 벌냐면은 싸게 산 게 막 오르는 거예요, 올라. 그러면 거기서 캐피탈 그로스에서 이제 매당 처부터 지분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응? 그게 저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기 지분이 올랐다는 거겠죠. 이런 수학 공식상으로 맞는데 실제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불렸냐? 첫 번째 구입한 유닛 저층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뭐 자기 돈 조금 보태고 융자 얻었겠죠. 그 표면 농장에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돈 세이빙 해가지고 아파트 갈 때 사가지고 말하자면 그거를 리노베이션해서 그러니까 뭐 수리를 해서 뭐 이게 흠이 간 데를 좀 이렇게 뭐 메꾸고 페인트 칠하고 해서 좀 고쳐가지고 흠이 없게 한 다음에 그거를 불려서 파는 거죠. 불려서. 그래서 거기서 또 캐피탈 그로가 생기고 여기 써 있잖아요. 처음 살 때 흠이 약간 있어서 보통 시작 계약보단 가격을 싸게 사가지고 약간 수리해서 되팔아서 이걸 낸다. 네,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 랩을 들여서 재료를 사다가 그걸 고쳐서 살 때보다 너무 많이 받는 거.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여기 이거를 리버리지해서 내가 지금 집을 하나 채가 있는데 한 채 정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은행 두 번째 집을 사는데 가서 거기 자기 그 리버리지를 했을 때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그 은행에서 그 신용을 인정해 주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조금만 더 데포시 계약금 더 내면은 거기서 또 두 번째 집을 사고 또 두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온 것 같을 때는 또 첫째 집하고 두 번째 집하고 그 지분 합한 거에다가 은행에서 또 보태서 사고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과 28세에 18채를 보유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예 직장 그만두고 정규직 그만두고 한 달씩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다 들어와서 또 관리하고 이거 말해 저도 여기 호주 있으면서 그 세미나 같은 거 막 오라고
그래서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이런 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예 여러 가지 그저 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꼬야 한창 방 안에 꽉 찼죠. 저 또 쫓아갔는데 저는 왜 실천을 못했냐? 아 그거는 좀 얘기가 쉽지. 그걸 어? 실천하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